확통 21강. 잠시만. 예. 다른 게 아니라, 강의가 몇 개 남았나 좀 보고 온다고. 그래서 21강, 22강, 23강이 끝입니다. 예, 끝인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21강이 가장 길 거예요. 가장 길고, 그 다음에 22강이 조금 짧을 거고요. 그 다음에 23강이, 그럴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묶여 있어요. 사실은 21강, 22강, 23강 통계 파트 4, 5, 6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냥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제 개념 강의에서는 제가 이거 제목이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거의예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거 1, 2, 3로 가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통계 파트 4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센트럴 리밋 티오림 중앙 극한 이론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앙 극한 이론, 센트럴 리밋 티오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도 그리고 이 썰이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시는데 저는 수학과 출신입니다. 예, 수학과 출신이고, 통계학과 수업은 기본적인 원래 수학과 출신들, 그러니까 통계학과와 수학과는 달라요. 완전.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아무튼 달라요. 예, 다른데, 수학과도 통계에 조금 기본 수업을 들어줘야 되고요. 통계학과 학생들도 수학의 기본 수업을 갖다가 좀 들어야 뭐 당연하지. 왜냐면은, 통계학과 하려면 또 시그마, 그러니까 수원 시그마를 잘해야 되거든. 그것도. 예, 잘해야 되는데, 이 중앙 극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 거예요. 중앙 극한 이론이라는 이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어떤 모집단, 뭐 표본 집단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왜 그런데? 는 중앙 극한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증명을 갖다가 물론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원서를 다운 받으면 됩니다. 원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 이 중앙극한 이론의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예, 내용만 이해를. 그러니까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 통계학과는 가면은 그러면 중앙극한 이론을 갖다가 그러니까 학부생일 때, 즉 대학교 1, 2, 3, 4학년일 때 중앙극한 이론을 안 배웁니다. 통계학과라 손 치더라도 안 배웁니다. 즉 중앙극한 이론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어느 정도 알지 안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안 배우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배우려면 증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학교 1, 2, 3, 4학년 학부생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이제 대학 원을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시작이 중앙극한 이론에 대한 증명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저도 이제 통계를 갖다가 원체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못 배웠던 이런 그거라서 통계를 원체 좀 그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헷갈려. 문제들이 많이 너무 헷갈려. 예, 좀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인데, 이제 제가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통계학과 석사 과정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조금 이해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야지만 이 통계가 좀 중요한 이론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아시게 되실 거세요. 예,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통계 이제는 진정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평균이든 뭐든 그러니까 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말뜻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갈게요. 일단은 23강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2, 3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평균이 70점 나오는 똑같이 평균이 70이 나오는 이런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이건 중학교 때도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중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해. 초등학교 때도 하지. 그래서 막대 그래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몇 점이 뭐 요렇게. 그래서 평균이 70 나오는데 요렇게 70점 뭐 물론 뭐 50, 60, 70, 80, 90, 50, 60, 70, 80,
90. 아예 그냥 이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선 그래프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0점이 나오는 어떤 세 명의 이게 있는데 70. 아예 이렇게 막대기로 가자. 그 다음에 50에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90에 한 명 있어도 평균 70은 나올 거야. 얘는. 그죠? 근데 뭐 대략 한 1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또 평균이 70 나오는 10명의 집단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10명의 집단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70, 80, 60, 50, 60, 70, 80, 90이 있으면은 이제 평균이 70이야. 그러니까 뭐 10명인데 그게 몇 명인데요. 몇 명씩 아이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70에는 요렇게 있었다라고 해봐요. 70, 그다음에 50, 60, 70, 80, 90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50점은 없는데 60점 집단이 이거 붙이는 게 좋은데 뭐 대략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80점 집단이 그림이 왜 이렇게 개판이지? 잠깐만 죄송해요. 50, 60, 70, 80, 90.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래서 여기는 몇 명인지를 몰라. 70명이 이렇고 60명이 이렇게 있어. 80명도 한 요 정도 있어. 그 다음에 90명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와도 평균 70점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 뭐 한 3명 집단. 그 다음에 10명 집단. 되셨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이 70점이 나오는 충분히 큰 수의, 제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충분히 큰 수의 집단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한 30명 이상,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에서 우리는 충분히 큰 수로 봐주는, 즉 통계에서 가장 최저로 보는 큰 수인 30명 이상의 집단이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중학교 때 배웠어. 우리는 50, 60, 70, 80, 90이 있으면은 엄마야. 뭘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30명 이상의 집단이 되게 되면은 가장 중앙 70점에서 가장 왜 70명이 평균인 집단이에요. 70점이 70명이 아니라 70점인 30명 이상의 집단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평균이 가장 높을 거라는 거죠. 가장 많을 거라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집단에 대해서 물론 이제 70점이니까 70, 뭐 60점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점수가 60, 한 문제당 10점인가 전부 다 10점씩만 차이 나나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만약에 문제의 점수에 따라서 1점 차, 2점 차 뭐 이런 식으로 냅둘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잖아요. 사실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 그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못 만들고 그래프로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 뭐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실상은 우리가 통계를 갖다가 할 때 키를 갖다가 연속으로 봅니까? 아니죠. 그리고 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거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사람들 키에 대해서 안 되잖아. 그죠? 연속인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 같은 경우는 170에서 171. 그 다음에 그래서 170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이게 그래서 171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근데 이 표도 이제 정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뭐 만약에 170 뭐 여기에 들어간 사람 하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171 미만 얘는 측정이 170 그래서 170 얘 키는 100 원래는 171.1이었는데 근데 이 쟤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170 미만으로 들어간 거야. 그죠? 이게 단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100쌍 170.9였는데 또는 8이었는데 뭐
기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수학적 정확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쩌겠어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뭐 나노미터까지 제 본들 그게 정확한 거야 아니잖아 어찌됐든 우리는 적정한 그 값 내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제 이런 표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간 평균이 70점 뭐 점수였다라고 합시다. 70점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큰 수, 즉 30명 이상의 이런 큰 수가 되게 되면은 70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는 70에서는 가장 높고 음, 뭐 여기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약간 얘는 왜 인생사인데 그죠? 나 너무 지금 이거 중요해요. 너 교과 과정에 없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야? 설명.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근데 중요해요. 근데 뭐 살짝 요렇게 미리 그려놓고 할 성격은 못 되고 즉 평균이 70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70에서 가장 높은 가장 모여있는 이러한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즉 센트럴 리밋 티오림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확실하게 갈게요. 센트럴 리밋 티오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투에서 이미 배웠잖아. 잠깐만 리밋인데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되잖아. 어. 근데 원래 다 대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균값 정리 수투에서 배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민 밸류 띠오림 그게 이론이에요. 그것도.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MB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MBT가 굉장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앞글자 따서 MBT라고 할 것 같으면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모든 통계의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센트럴 리밋 띠오림 즉 CLT예요. 예, 그래서 CLT 예, 이렇게 뭐 보통 많이 씁니다. 아무튼 센트럴 리밋 띠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진 평균과 분산과 그때의 그래프예요. 즉 충분히 많은 어떤 수학적 집단, 수학적 자료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몸무게를 조사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충분히 큰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0까지의 아무 숫자, 뭐 그냥 막 아무 숫자 막 그냥 랜덤으로 막 찍어내는 거야. 1부터 100 사이에. 그렇게 찍혀낸 수학적 거대한 이런 숫자들의 평균과 분산과 뭐 이런 걸 갖다가 구해서 평균을 내보시면은 센트럴 리밋 띠오림이 얘기하는 거는 중앙에서 가장 평균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양 사이드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더욱 정확한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그릴게요 대략적으로 수학적이기 때문에 수학적 랜덤성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되셨나요? 즉 얘는 지금 보면은 실제 생활을 갖다가 보시면은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정말 수학적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정말 이러한 대칭 형태의 그래서 평균에서 이만큼 갔으면 그 바로 옆에 집단은 같은 높이를 가지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되셨나요? 이러한 형태의 이 막대 그래프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현실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얘는 수학적 세상이에요 정확한. 근데 쌤, 그럼 현실은 다르잖아. 근데 얘 달라요. 그게 일단 그것도 나중에 되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수학적 세상의 이 자료들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얘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을 갖다가 다 모았다라고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뭔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간 지점을 모을 때 여기 올라갔잖아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요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 무시할 수 있는 차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차이 정도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충분히 많은 집단, 그러니까 지금 이 수학적으로 나오는 이 그래프, 중앙선을 갖다가 연결한, 중앙점들을 갖다가 연결한 이 그래프들과 여기에서 나오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런 그래프는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게 다르다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통계를 완벽하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를 완벽하게 부정하게 돼버리면은 그런 말들이 자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지노 있잖아요. House always wins. 또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카지노 얘기할 때 그 했던 말이, 그 놓쳤던 말이 있는데 이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House always wins 라는 말을 갖다가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우스는 이제 카지노 업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업장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이 카지노의 모든 게임들은 업장이 조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홀짝 게임이라고 해서 사실은 반반의 이 확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절반. 이길 확률도, 그러니까 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이길 확률 50%, 업장이 이길 확률 50%. 그렇다면 업장이 항상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냥 항상 본전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업장이 이길 확률은 51%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길 확률은 49%. 보통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쌤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돈 따는데 얘 그날의 운에 따라서 뭐 만약에 내가 돈을 두고 갔다가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딸 수 있습니다.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봐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서 10만 원씩 맨날 잃고만 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가 10만 원씩 걸었어.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니저들이 진짜 와요. 와가지고 그 이제 그 호텔, 그 카지노, 지하가 카지노면은 그 위에 호텔이 있다. 뭐 보통 호텔이랑 카지노 같이 해요. 예, 호텔 무료 숙박, 축하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호텔 숙박권이랑 식사권 이런 걸 막 줘요. 가서 야 축하해 막 이러면서 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서 좀 쉬고 놀다가 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이거 뭐 실상 듣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2층에서 그래 밥 먹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생각나. 그래서 가서, 왜냐면은 나 1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땄는데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1억 10억을 갖다가 딸 수도 있을 거라는 막 이 아드레날린을 막 분출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려. 이 사람들이 숙박권을 왜 주겠어요? 카지노를 못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면은 왜 그 51%와 49%의 이 차이 때문에 끝내는 하우스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 돈 다 잃는 거예요. 끝내는 다 잃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만 원 땄던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이제 빚도 내고 막 그 인생 나락가는 거야. 예, 나락가는 건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 도박. 저처럼 간이 작아가지고 못하는 사람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51% 49%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그냥 수학적인 것 뿐이잖아. 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우스 올웨이스 윈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숙박권을 주는 거로 그 안 그래도 1000만 원 손해 봤는데 또 그 더 손해 보려고 주는 거다? 진짜로 막 이 사람을 갖다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좀 아니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올웨이스 이 수학 통계에서의 확률과 수학적 통계적 확률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센트럴 리밋 띠오림이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데, 충분히 많은 수의 물량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러한 형태의, 즉 수학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것과, 실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많이 모으고만, 물론 20개 모았다 이런 모양 안 나오던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통계에서 보증도 잘 안 해요. 왜? 충분히 큰 수, 충분히 큰 집단이 돼야 되거든. 최소 30은 돼야 돼. 근데 30을 맞춰도 그런 모양은 안 나오던데, 그냥 무시하면은,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실제로 100명, 70점을 갖다가 평균이 70점인 100명인 집단, 그 다음에 200명인 집단, 300명인 집단, 1000명인 집단을 갖다가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현실과
이 센트럴 리밋 티오리 수학적 그 통계를 갖다가 그 연결시켜 주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관찰이에요. 이거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 실제로 어떤 집단을 갖다가 점점 더 확장 수를 갖다가 확장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내가 이 인원수를 갖다가 확장하면 이게 나오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증명이 안 된다니까. 증명을 못 해요. 예, 그 부분은 증명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의 수학은 저 뭐야, 수학에서의 수학과 좀 다릅니다. 그 수학에서의 수학은 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이든 뭐든 이걸 갖다가 하는 반면에 통계에서의 수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야. 근데 그 해석을 갖다가 최대한 잘 해주기 위해서 수학적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론이라고 이름 불리겠어요? 왜 통계를 하겠어요? 왜? 이 통계가 안 맞잖아요. 보험회사들 다 망합니다. 보험회사들 뭐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 나면은 돈 다 대주고 이럴까요? 아니지. 그 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통계가 잘못되면, 통계가 이거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학문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버리면은, 보험사들 다 문 닫아야 돼. 카지노들 다 망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제 센트럴 리밋 티오림도 여러분들은 사실 안 배우지만요. 이렇게 뻥긋하게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는 배우기는 배워요. 되셨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현실인 거고 이게 센트럴 리밋 티오리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거랑 비교해서 그래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이론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불규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성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거는 진짜 석사 과정에서도 거의 또 대학원에서도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까지 접목을 시킨 게 제가 이제 카지노 정복하기라는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아직 이제 예 아무튼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릴 겁니다. 되셨나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즉 중앙극한 이론.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배우듯이 그냥 그럴 거야. 가 아니에요. 되셨어요? 즉 중앙극한 이론이면은 충분히 큰 수이면은 평균 M으로 균일하게 모이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제가 스톱하고 그릴게요. 예, 즉 이러한 형태의 자료가 충분히 큰 수의 자료를 갖다가 모아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수학적으로 굉장히 대칭형의 중앙에 평균에 가장 많이 모인 이런 그래프와 굉장히 흡사해질 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 점들을 갖다가 이제 요 중앙점들 아니면 뭐 끝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셔도 돼요. 요렇게 기준은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통계에서 충분히 많은 자료를 갖다가 모으게 되면은 어떠한 자료든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수학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2차 함수 우리가 배웠어. 이거는 지금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배웠고 3차 함수 배우고 그래프도 배우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도 배웠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뭐 넓이 뭐 이런 얘기 부피 뭐 이런 얘기야. 당연히 그거는 수학적 얘기니까. 근데 쌤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냥 실생활에서 2차 함수가 나올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뭐 한데 본인이 그냥 뭐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치킨집, 통닭집, 가게 하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2차 함수, 3차 함수, 미분, 적분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그렇지만은 통계는 하죠. 그거는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게 통계예요. 왜? 하다 보면은
항상 주문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안다라는 거지.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게 통계입니다. 즉 통계는 우리 일상에 꽉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자료만 모아가지고 뭔가 뭐 그래서 뭐 오늘 매상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내 프랜차이즈점에서 치킨이 몇 마리 팔렸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면은 이제 그때 그날 그날들의 어떤 집들의 판매량을 갖다가 이렇게 막 모아주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못하죠. 이 점들의 분포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일판매량이라고 할까요? 음. 그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 점들을 갖다가 왜냐면은 뭐 날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판매량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비슷한 그래프를 만들어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기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 식을 갖다가 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1 판매량을 갖다가 적분해 주시면 누적 판매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메뉴를 갖다가 했을 때, 물론 그걸 갖다가 실제로 뭐 수학 안 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에 다 짜져 있으니까, 짜져 있는 걸 갖다가 쓰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수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제 수학이에요. 실생활에서의. 되셨나요? 예, 아무튼 그다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예, 그래서 요렇게 뚝뚝뚝뚝 얘는 사실은 각진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자라는 거죠. 즉 무시해서 얘를 갖다가 스무스한 곡선으로 요렇게 만들어내 보자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갖다가 모아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이 말도 시작. 이거 흰색으로 안 되더라. 이건 오히려 진한 걸로 해야 되더라. 투명이라서. 이러한 나이스 올라오는 건 되는데 왜 안 돼? 되셨나요? 요러한 이 모아주시게 되면은 요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벨 쉐이프가 실제입니다. 이거는 벨 쉐이프가 종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그래프 쉐이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나이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 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덜 나이스한 것도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게요. 이 말이 어려워요. 즉 보편적으로 많은 자료를 모으면은 이러한 형태의 종형의 이걸 갖다가 이제 종형이라고 하거든. 벨 쉐이프니까 그럼 말 그대로 그래서 종형이에요. 보편적인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노멀 보통의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규 막 이러니까 되게 막 딱딱하잖아. 이거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디스트리뷰션, 그냥 보편적인 보통의 디스트리뷰션, 즉 분포는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 분포되다, 그죠. 아무튼 이러한 형태의 분포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베이 쉐이프의 그래프를 갖다가 정규 분포 분 그래프다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normal distribution, 이 영어를 갖다가 왜 쓰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앞글자 우리는 n을 갖다가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n을 갖다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미쳤네. 지금 벌써 30분이야. 내가 암만 37분이야. 내가 암만 1.3배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와씨 26분. 충분할 것 같다. 되셨나요? 이러한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잠시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에 그거 하지 마시고 노멀, 그러니까 노멀한 보편적인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교육 과정 바뀐데, 그러면은 이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벨 쉐이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교과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교과 과정 아닌 뭐 이런 노멀하지 않은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수도 있나?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집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다 해보면은, 이거 해놓고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요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도 분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노멀하지는 않은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가 길게 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꼬리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랩트 테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라이트 테일,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다라고 해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분포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뭐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성향이 모인 집단에서의 평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배구 선수들의 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배구 선수들의 키를 갖다가 재보시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 키 큰 사람들은 그 뭐 키 작은 사람들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키 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 키가 뭐 무진장으로 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 키 큰 사람들의 숫자보다, 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하이큐, 그지? 그게 뭐지? 아무튼 키 작은 애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사실은 쌍봉의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질적인 두 집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는 제가 비하는 아닙니다. 비하는 아니고, 원래 그냥 그렇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뭐 굳이 따져볼까? 그러면 씨름 선수랑 그 체조 선수, 어, 체중 비교한다라고 해볼까? 예, 그러면은 분명히 평균은 여기 중간쯤에서 나올 건데, 씨름군 똑같은 인원수들을 갖다가 모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씨름군들의 그 몸무게에서의, 왜 씨름은 당연히 클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체조에서의 몸무게에서의 이렇게 뭐 요러한 쌍봉 형태 이런 게, 아무튼 이건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요렇게 뭔가 편향되지 않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분포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게 원래는 표가, 그래서 뭐 100명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40명, 30명, 40명은 너무하다, 그지? 그래서 30명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었다라고, 전체가 100명이었다라고 해봐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100분의 30으로, 그죠? 이거 앞에서 했던 짓이에요, 그죠? 뭐 할 때? 이산 확률 분포표 할 때,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비율, 이 사람들의 비율을 갖다가 뭘로 바꿨지? 확률로 환산해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평균을 내고 이렇게 했잖아. 하듯이 여기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즉 100분의 30이라는 어떤 이러한 높이로 끌어내려도 여전히, 그럼 100분의 30이었으면 여기는 높이가 나중에 나오면 뭐 20명이었으면 100분의 20으로 균등하게 어느 일정 비율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스하지 않은 벨 쉐이프, 라이트 테일 디스트리뷰션이나 레프트 테일 디스트리뷰션, 나이스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는, 즉, 정규 분포 그래프가 여기에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연속 확률, 맞나? 밀도 그래프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즉, 이 정규 분포 그래프,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이거 X축이에요. X축. 우리는 이제 보통 X축만 얘기하니까 이거 화살표를 안 그려서 그렇지, 여기 X축이에요. 예, 그래서 요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나이스하다고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좌우 대칭형, 나이스하다라는 말이 의
그래프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소수는 요 부분이 뭐가 되게 된다? 평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연속 확률 밀도 그래프예요. 그죠? 여기에서 연속 확률 밀도 그래프는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알려줘야 되고요. 근데 모든 범위에서 자 우리는 자연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암만 평균을 갖다가 70이라고 이렇게 열었다라고 하더라도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점점 내가 수량을 갖다가 더 해주시게 되면 물론 점수라면은 0점이 끝이 나겠지만은 또는 100점이 끝은 나겠지만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x값 범위를 갖다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평의 정근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영원히 x축을 갖다가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테그랄 fx를 갖다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주시게 되면 항상 얼마? 넓이가 1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그래프의 식은 뭔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즉, 어떤 유튜브 영상인가 뭐 아무튼 여기에 보다 보면은 문과와 이과 이제는 아니죠. 어찌됐든 문과와 이과를 구분 짓는 숫자 2라는 말이 있습니다. 2라는 이런 그게 있는데 이제 이 2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만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제는 뭐 확통은 공통이니까 문과와 이과 구분짓는 이런 말은 안 되지만은 이 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과가 수학 아니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2라는 숫자를 갖다가 이거 책에 있어요. 이거는 책에 있어요. 교과 과정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책에 있어요. 예, 책에 있는 그걸 갖다가 보시면은 이 함수의 식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계를 갖다가 냈으니까 평균도 있을 거고 분산도 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냈을 거 아닙니까? 되셨나요? 즉 이 함수의 식은 이건 저 못 외웁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승 분의 x 빼기 m의 제곱이다. 자, 이게 이 함수의 식이에요. 예, 여기서 잊지 마세요. 뭐 문자 또 많다고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예, 얘는 그냥 상수입니다. 내가 찾은 거니까요. m도 그냥 상수예요. 얘도 그냥 상수예요. 그 x가 미지수예요. 그죠? 그래. X에서 Y로의 그 그래프잖아. 그러면서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갖다가 표현하는 식입니다. 쌤, 이거 아니요. 안 외워요. 절대로. 그냥 재미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미지수 아닌가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유리수가 있고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리수 중에서 우리가 뭐 루트로도 표현하고요. 3루트로도 표현하고요. 로그로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의 뭐 X승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A의 B승, 이거 뭐 사인에 이거 다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애들 중에서도 고유한 무리수가 있죠. 즉 우리는 하나 배웠던 거 파이는 3.14 얼마 원주율에 대한 이 무리수는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과 동일하게 어떤 무리수 중에 2.718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숫자를 갖다가 이 수학자 오일러가 들어본 것 같죠? 오일러 한부 끓이기 혹시 뭐 이런 거 수학자 오일러가 되게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잘 만들 수학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다들. 예, 그래서 이 오일러가 영어로 쓰면은 EULER이에요. 그러니까 율러가 아니라 을러가 아니라 오일러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지?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 오일러의 앞글자를 따서 이런 무리수를 갖다가 2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고요. 나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나는 할 말이 다 할래.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를 갖다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모든 식들이, 지금도 봐요. 이러한 굉장히 나이스한 형태의, 그렇지만은, 자연현상에서의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식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왜? 이게 이가 없으면 안 돼. 이가 없으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식적으로 잘 풀어내, 수학적 복잡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풀어내준다라고 해서 자연수가 아니라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같은 수고 자연스럽게 풀어내준다라고 해서 내추럴 콘스탄트, 즉 자연 상수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예,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를 갖다가 쓴다라는 거지. 아무튼 각설하고. 근데
어찌됐든 얘는 이제 요러한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이게 아니지. 자, 이제 요렇게.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배운다라는 거야. 안 배워요. 이 식이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은 이 그래프가 왜 X축이 있으면은, 그죠? Y축은 필요 없어. Y축이 어디에 있든지 이거는 상관할 바 아니야. 이 그래프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집단에 따라서. 그러면은 얘의 위치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fx 해서 식으로 안 씁니다. 왜 그 식은 졸라 복잡하기만 졸라 복잡해. 되셨나요? 즉, 이 그래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가 일단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즉,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룬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의 이름을, 얘는 일단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 그래서 n을 갖다가 먼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알려줄 거는 통계예요. 통계. 우리는 통계에서 뭐 구해요? 평균 구해요. 그죠? 평균 구하고 난 다음에 뭐 구해요? 분산 구해요. 분산을 갖다가 루트 씌워준 게 시그마였던 거예요. 일단은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알려주는 거는, 얘는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룬다.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데 평균은 이랬고 분산은 이랬어. 즉 시그마 제곱이라는 요 두 숫자로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즉, 이 평균이 알려주는 거는, 그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다라면은 거꾸로, 그래 알겠어.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뭐 평균이 7이야. 그러면은 얘는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이 얼마 7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물론 분산은 우리가 뭐 우리 눈에 자 달렸나? 이거 보면서 그 각도기 달렸고 뭐 이런 거 달렸어. 아니잖아. 우리는 분산을 알아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거꾸로 읽어낼 수 있었다라면은,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18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M이 의미하는, 여기에서 이 M이 의미하는 바로 뭐냐면은 그래프의 위치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식으로 뭐 X대시를 얼마 놓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나이스한 모양의 벨 쉐이프가 되게 될 거니까 그래프의 위치로, 즉 평균으로 그래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18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노멀한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가장 높은 여기가 얼마? 18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7이랑 비교할 것 같으면 7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쌤 무슨 그래프의 모양은 뭐지?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냥 그래프가 나이스한 벨 쉐이프라며. 그래 알겠어. 근데 종이 우리가 이런 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도 있고, 종 모양은 여러 가지 종 모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이런 종 모양이냐 이런 종 모양이냐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어떤 종이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될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또 그래프를 결정,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라고 했어요. 앞에서 얘기하면서. 자, 이제 분산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즉, 분산, 영어로는 베리언스야.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V of X를 갖다가 쓰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은 분산이라고,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분산을 한국적인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즉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시그마 제곱이든 상관은 없는데, 즉 분산이라 숨차. 예,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variance예요. 즉 얘는 다양성인데 왜 vary 다양한이잖아요. VARY. 근데 이걸로 가시는 것보다 분산 한국어로 그냥 분산됐다, 흩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흩어졌다. 다양성보다는 흩어졌다가 나아요. 되셨어요. 즉 분산이 크다, 많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요건 메이크 센스가 잘 안 돼. 안 되는데 분산이 작다, 덜 흩어진 거예요. 되셨나요? 어디를 기준으로 덜 흩어진 건데 평균이겠죠. 뭔 소린지 이해 가셨나요? 즉 같은 평균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계속 쓸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다 교과 과정입니다. 예, 교과 과정이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 집단이 있단 말이야. 같은 평균을 가지는 두 집단이 있어. 이거 지금 자, 그래서 한 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은 M이고 시그마 A의 제곱을 갖다가 따라요. 여기에서의 분산이 있을 거야. 근데 다른 한 집단은
m의 b의 제곱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시그마 a보다 이거 색깔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표신하게 보여줘야 돼서 m의 시그마 a의 제곱이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겠지. m의 시그마 a b의 제곱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산 같은 평균을 갖다가 가지긴 하는데 시그마 a가 이제 분산이 시그마 b보다 작았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찌됐든 두 가지 왜 나이스한 M에서 가장 치솟는 나이스한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랑 맞는데 하나는 M을 갖다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를 M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그래프냐는 거예요. 이제 오시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크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뭐 크니까 막 높을 것 같아. 그게 아니지. 되셨어요? 왜?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평균에 더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느 게 평균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즉 분산이 작은 이 분홍색의 이 정규분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에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평균이 작아. 나 왜 이렇게 정규분포 못 그리지? 요러한 이게 화면에 손을 대면은 뭔가 되게 자꾸 실수 날까봐 겁이 나고 화면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그리려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되셨나요?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시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분산, 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거 진짜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그려도 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즉 분산이 작다, 덜 흩어졌다예요. 되셨어요? 이걸 갖다가 덜 다양하다 이래 버리면 조금 헷갈려. 그래서 덜 흩어졌다. 덜 흩어졌다. 그러면 모여 있는 거잖아. 그죠? 어디에 모여 있는 거겠어?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되셨어요? 즉 분산이 작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분산이 작다. 덜 흩어졌다. 그 말인즉슨 모여있다. 어디에 모여있다? 평균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 어떤 두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어느 게 분산이 큰지 상대적으로 분산이 얼마인지는 몰라. 우리 눈에 뭐 자달렸어 무슨 나침반 달려서 암만 정확한 그래프를 주더라도 우리는 분산이 얼마인지는 못 찾아냅니다. 평균이 얼마인지는 찾아내지. 되셨나요? 그렇지만 분산이 얼마인지는 못 찾아내. 그렇지만은 어떤 두 정규 분포 그래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놈이 분산이 크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분산이 작다, 덜 흩어졌다, 모여있다, 평균에 더 모여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거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 제가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문제가 났었어. 왜냐면 분산이 크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고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고르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아직도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뭐 어떤 정규분포 그래프를 갖다가 주면서 어떤 문제집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게 더 고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분산이 크냐 이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게 더 고르냐인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는 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고만고만하다라고 봤어요. 로 봐가지고 고만고만하다. 다들 비슷하다. 즉 평균에 모여있다. 즉 분산이 작은 그래프로 내가 해석을 했어. 작은 그래프로. 근데 거기 해설지에서는 이걸 고만고만해 고르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고르다 골고루 있다. 고만고만하다가 아니라 골고루 있다 가 돼버리면은 다양하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어 뜻에서의 variance 그죠? vary 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고 즉 분산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도 지금 잘 모르겠. 또 문제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네이버 한국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좀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아무튼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학교 시험 나오기 전이라든가 뭐 내신이면은 이거 수능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이거 너무 논란돼요. 진짜로 논란이 심한 표현이라 가지고 절대 그냥 분산이라고 얘기하지 고르다라는 표현으로 안 갈 겁니다. 이거는 말 많습니다. 문제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학교 내신에는 혹시라도 뭐 내는 선생님들의 입장이니까 뭐 미리 고르다가 뭔지 수학생한테 한번 그 선생님의 정의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정의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강의가 실시간으로 1시간 찍었거든요. 파트 1, 2로 갈게요. 예. 이게, 아니, 제가 솔직히, 파트 1, 2로 갈게요. 파트 1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일단.